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어떤 것이 크게 달라지는가. 특히 전쟁과 평화 관련된 겁니다. 트럼프는 이미 젤렌스키 축출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 인사들은 그 작업에 착수한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가 과연 나토를 해체할 것인가, 다극화에 발을 디딜 것인가. 저도 한 몇 개월 전에 이런 내용으로 이제 방송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대세는 다극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양극화로 이제 거스르기 위해서 막는다. 이것은 이제 강에서 물이 막 흘러내립니다. 이것을 막 팔을 벌리고 막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차라리 미국이 다극화에 발을 디디는 겁니다. 이때 미국의 미래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미국 국민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실제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작업에 이제 착수한 것이 아닌가. 북한군 구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3차 대전 미끼였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금액, 이것을 잠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있고 EU는 이제 EU 전체 기관, EU 집행위 여기 차원입니다. 미국의 한 반 정도죠. 그런데 이것은 공식적인 지원 금액일 뿐입니다. 다 합치면은 엄청 많습니다. 미국도 이거보다 더 됩니다. 미국은 거의 한 3천억 불 정도 됩니다. 그리고 EU, 유럽 다 합치면은 한 2천억 불. 미국이 한 1,000억 불 정도 더 줬습니다. 이렇게 돈을 퍼붓는데 패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측 사상자 규모는 공식적으로는 7만 6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맥그리거 대령에 따르면 조금 더 더하면은 한 11만 명 정도 전사. 그런데 우크라이나 측 이미 130만, 150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더욱더 약화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전쟁을 더 끌게 되면은 러시아 측 피해는 더욱 줄어들고 우크라이나 피해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국가 자체가 소멸하고 우크라이나는 그대로 이제 러시아 땅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 서구는 우크라이나를 일정 정도라도 독립국가로 유지하는 것, 이것이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나 서유럽 입장에서 조금 유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립화를 해야 됩니다. 중립화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이제 전쟁 범죄를 지난 한 10년 동안 전쟁 범죄를 저지른 자들 혹은 이 돈바스 지역의 주민들을 해쳤던 낙지 세력들, 이들에 대한 단죄도 필요하죠. 이 트럼프 행정부가 여기에 동의한 것이 아닌가, 물밑에서 이런 이야기는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트럼프 행정부의 월츠 특사죠. 이 월츠가 과연 백악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일단 방송된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이때 사건에 대해서 월츠가 팍스TV에 나와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회의를 했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이제 오벌 오피스에서 젤렌스키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더 이상 관여하지 말고 떠나시라. 그래서 트럼프는 돌아갔습니다. 자, 우리는 젤렌스키와 그의 팀에게 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갔습니다. 자, 이것은 매복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당신들을 이제 습격해서 망신을 주기 위한 작업이 아니었다. 당신들은 지금 미국의 잘못된 태도로 그리고 이제 잘못된 요청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딱 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월처는 두 정상이 이제 이 광물 딜에 서명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마련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젤렌스키는 약속과는 달리 와가지고 미군을 보내달라 이렇게 때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젤렌스키를 끌어들일 때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평화유지군을 좀 보내는데 동의를 하겠다. 물론 러시아 측의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만 이건 나중에 작업이죠. 일단 이제 젤렌스키가 필요한 것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광물 자원, 투자 이런 것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젤렌스키는 때를 썼습니다. 미군을 보내달라, 나토에 가입시켜달라. 여기서 이제 월츠는 자, 이 세계 정세 그리고 이 러브전 전장 현황이 당신 편이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은 더 이상, 미국 국민들은 더 이상 당신들에게 무제한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이 젤렌스키는 바이든과 이제 다른 유럽에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것만큼 받아내는데 여기에 이제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냥 젤렌스키가 딱 뜨면은 와 하면서 이제 젤렌스키를 영웅처럼 끌어안고 그리고 이제 백지수표 끊어주고 젤렌스키는 하하하 하면서 이제 딱 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새로운 보안관이 왔습니다. 미국 사람들 이야기할 때 뉴 셰립이 왔다 마을에. 그러면 이제 룰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건 과거 서부시대 이야기인데. 어쨌든 미국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들었었고 새로운 보안관이 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평화를 향해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취하기로 결정을 했다. 당신은 동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월츠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젤렌스키 이 오만 방자네가
영국에 가가지고 자 이제 이 수상을 만나러 가면서 뭐 이런 일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옆에서 자 이 젤렌스키 보고 야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럼프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젤렌스키가 욕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영국의 언론들이 올리고 있는데 F자가 들어갔습니다. F자 힘. 그냥 뭐 트럼프 이야기가 나오니까 뭐 까지마 이런 식이죠. 이런 식의 욕을 했습니다. 야, 이거 충격적이죠. 젤렌스키가 어떻게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행동할 수 있는가. 제가 이 틱탁 영상이라서 뭐 저작권 때문에 좀 털어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영국의 언론인들은 이것을 실제로 들었다고 합니다. 기자들에게 자 F 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웃기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죠. 좀 순화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에게 이제 일단 욕을 했습니다. 자, 이 대단하죠. 젤렌스키 배후에 누가 있을까? 단순히 유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내에도 뭐 어떤 큰 세력이 젤렌스키 뒤에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현 상황. 이것은 이제 오데사 상황입니다. 이 오데사에 뭐 강이, 뭐 바다가 쭉 이렇게 들어와 있죠. 뭐 깊숙하게 인렛이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뭐 몰래 이제 몰도바 쪽으로 도망가고 건너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보도에서 사파리 사냥꾼들이죠. 도망가는 사람들을 쏘고 체포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 이 버젓이 이렇게 올립니다. 이 우크라이나를 떠나는 남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혼을 내겠다. 뭐 총을 쏠 수도 있고요. 이런 경고를 뭐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것은 뭐 조금 전 소식입니다만 트럼프가 이런 거를 올리고 또 일론 머스크가 다시 이제 리트윗을 했습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이 젤렌스키는 이제 러시아와의 평화안 이것은 아주 먼 이야기다. 지금 당장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떠들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이제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이제 이 성명서다. 미국은 더 이상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 뭐 유럽에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트럼프는 젤렌스키가 미국이 원하는 평화를 위한 어떤 이제 여기에 동반자로서 적합한 지도자가 아닌 것 같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트윗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젤렌스키는 평화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어제부터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의 의미는 이제 젤렌스키 교체죠. 우크라이나 지도부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도 이런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이 젤렌스키는 끝없는 이제 고기 분쇄기에 사람들을 갈아넣는 이런 것을 원하는 것 같다. 이것은 정말 사악한 짓이야. 이렇게 일론 머스크도 올렸습니다. 일단 뭐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 이것은 뭐 이제 명확합니다. 젤렌스키 교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제 기사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젤렌스키의 갈등 이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 관계자들에게 무기 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라.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스타링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트럼프는 젤렌스키의 향후 행동을 좀 지켜보겠다. 그리고 다시 이제 지금 뭐 사문화된 광물 거래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수십억 달러의 미국 지원금이 사라진 것 같아. 그런데 트럼프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팰런티어입니다. 저는 팰런티어를 극도로 혐오하고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전이 시작되고 미국은 이제 일론 머스크를 시켜서 이제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팰런티어도 들어갑니다. 이 팰런티어는 전장 분석에 필요한 이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죠. 뭐 AI를 이용해서 전장을 분석하고 뭐 알고리즘에 의해서 뭐 전투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가자 지구에서 좀 악명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 팰런티어는 동시에 우크라이나 내부 사정을 모니터링하는 뭐 그런 이제 이 소프트웨어도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크라이나 내부 상황, 특히 자금 거래와 관련된 겁니다. 뭐 제디 벤스는 아시겠지만 이 팰런티어의 대주주 이제 피터 틸의 뭐 수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터 틸이 이제 제디 벤스를 여기까지 키웠죠. 그래서 이런 역학 관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만약에 작심을 하고 이 젤렌스키가 돈을 어디다 삥땅을 쳤는지 이런 것을 추적한다면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바이든 인사들, 오바마 정부 인사들, 민주당 인사들 그들의 목에 이렇게 칼을 대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사가 올라오고 있는데 바이든 일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올리가크 그리고 이제 그들의 거대한 부패 커넥션 그리고 소로스, 뭐 힐러리, 뭐 온갖 사람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 연구소도 등장을 하죠. 이런 내용은 다음에 이제 제가 별도로 묶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미국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 어떤 정치 보복 차원에서
이것을 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USAID 추적 및 폐쇄죠. 자, 이 내용도 계속 공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행정부는 이제 정책 방향을 극적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노스트림 2, 이제 노스트림 1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노스트림 2는 이제 파괴가 되었죠. 사실 독일이 원하면은 노스트림 1에 이제 파이프 가스 밸브를 열면은 러시아 가스는 독일로 바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어쨌든 노스트림 2는 파산한 상태입니다. 뭐 스위스에 있는데 이것을 미국이 인수를 한다. 이 뜻은 이제 러시아와 독일 사이에 가스 공급 이것을 재개를 하겠다. 그런데 미국이 좀 이제 통제권을 갖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측은 뭐 상관없다는 입장입니다. 러시아 측이야 뭐 가스를 사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노스트림 1 파이프를 열면 됩니다. 2가 이제 뭐 수리를 하고 열고 그다음에 뭐 미국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독일이 이제 러시아산 가스를 사오기를 원한다. 그럼 뭐 털고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독일은 이제 발끈하는 거죠. 야, 노스트림 2는 독일 거야. 그런데 왜 미국 당신들이 가져가려고 해?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웃기는 거죠. 파이프가 있으면 뭐합니까? 뭐 가스를 사와야죠. 참 바보 같은 결정을 독일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푸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푸틴은 미국의 투자자, 뭐 미국 기업도 그렇고 정부 다 포함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는 활짝 열려있다. 뭐 우크라이나 광물들 이야기 자꾸 나오는데 야,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에 더 많은 광물이 있어. 여기 와서 안전하게 투자하고 이제 러시아 정부는 이것을 서포트해 줄 테니까 자, 러시아 와서 투자해라. 여기 히토류 더 많아. 뭐 이제 히토류가 솔직히 어디에 얼마만큼 묻혀 있는지 이것도 이제 러시아도 잘 모르는데 어쨌든 러시아에는 엄청난 지하 자원이 있어. 미국이 필요한 것은 자, 이제 러시아로부터 사갈 수 있으니까 만약 투자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해도 좋다. 이 러시아는 대환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러시아 땅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지금 이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지역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가 이제 이 젤렌스키에게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자, 이 맥 게이츠도 나오고 그리고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우크라이나계 미국 하원의원이 한 명 있다고 합니다. 뭐 빅토리아 스파츠라는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나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왔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트럼프는 더욱더 이제 강경하게 젤렌스키에게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노르웨이가 황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잠수함이 이제 노르웨이에 가서 이 미국 잠수함이 이 핵 잠수함입니다만 여기에 예비용 이제 비상용으로 디젤 엔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디젤 엔진에 필요한 디젤유가 있겠죠. 이 노르웨이에 나오는 뭐 디젤유 이게 좀 특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급해야 되는데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미국 핵잠수함이 노르웨이 쪽으로 가면서 야, 지금 뭐 디젤유가 떨어졌는데 좀 이제 추가로 공급받아야 되겠어 이렇게 했는데 노르웨이가 거절했습니다. 이 거절한 이유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한다. 미 해군은 뭐 기절 초풍할 일이죠. 아니 이 자식들이 감히 배 밖에 나왔냐. 미국 핵잠수함이 노르웨이산 이 디젤유만 썼는데 얘네들이 이제 공급을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영해로 들어오다가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털시 게버드가 이렇게 팍스TV에 나왔습니다. 팍스TV에 나와서 이 젤렌스키 정권의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젤렌스키 정권, 뭐 민주주의의 수호신, 그리고 뭐 평화를 위해서 싸운다 어쩌고 더들지만 실제 이 젤렌스키 정권의 정책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야당 인사들을 투옥하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완전히 이제 독재를 하면서 선거도 치르지 않고 선거도 거부하고 이러고 있다. 그리고 무고한 시민들을 잡아서 투옥하고 뭐 수만 명이 지금 감옥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구잡이로 징집을 해서 최전선에 보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짐 퍼거슨이 좀 요약해서 이런 글을 올렸는데 진짜 젤렌스키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의 목적은 3차 대전을 일으키는 겁니다. 젤렌스키뿐만이 아니라 배후에 있는 세력들, EU에 있는 세력들,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네오콘, 통칭해서 이제 글로벌리스트입니다. 이들은 3차 대전을 일으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는 공개적으로 이를 인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토군이 들어와서 러시아군과 싸워야 된다. 이것이 젤렌스키의 목적, 그에게 부여된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이 젤렌스키의 유일한 생존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나토가 개입해서 러시아와의 전쟁 이것을 직접 인수하는 겁니다. 이제 대리전이 아니라 직접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그가 이 자신의 운명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앙적인 세계 대전이다. 나토가 나서고 자기는 이제 뒤로 숨는 겁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대한 범죄 그물에서 젤렌스키가 벗어나기 위한 필사적인 연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젤렌스키뿐만이 아닙니다. 글로벌리스트 전쟁 광들 이들도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딥스테이트 지원을 받는 젤렌스키는 대규모의 자금 세탁 그리고 바이올로지컬 무기, 생물학 무기죠. 뭐 연구소가 있는데 수십 개 여기서 뭘 했는지 모릅니다. 이 슬라브족에 특화된 무엇을 개발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대단히 치명적인 패토젠을 연구했습니다. 자, 그의 사명은 명확하다. 세계적인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 그리고 이제 그 배후 세력들이 저지른 상상할 수 없는 범죄 여기에 연막을 피우는 겁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 주권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세계인의 지구 전체의 운명이 걸린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터커 카슨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젤렌스키 기자회견이 파토가 났습니다. 그런데 린지 그레엄이나 뭐 지금 사망한 존 맥케인 이런 인물들은 젤렌스키의 이제 적극적인 지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린지 그레엄이 젤렌스키를 비판했습니다. 지금 이 수사망이 젤렌스키와 그 측근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 이제 이 오바마나 바이든 세력들 이들도 이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존 맥케인이나 린지 그레엄 같은 인물도 이제 끼어들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들은 이제 찌죽은 듯이 조용히 있습니다. 뭐 숨을 죽이고 있는 거죠. 린지 그레엄 역시 이제 이 젤렌스키를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린지 그레엄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서방 후원자들의 묵인하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놀라울 정도의 심각한 중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국제 암시장에 뭐 1달러 20센트의 엄청난 양의 이제 무기를 판매하고 하마스, 멕시코 마약 카르텔 그리고 시리아를 통제하고 있는 지금의 이제 이 HTS 테러리스트 알카이다 세력입니다. 이들에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인들이 이 자국의 미국 생물학 연구실에서 어떤 패토진으로 무엇을 연구했는지 이것은 신만이 알고 있다. 미국 정보기관조차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일들은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린지 그레엄은 찌죽은 듯이 이렇게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윌 슈라이버가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일련의 일들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나토와 EU의 멈출 수 없는 해체 이것을 이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데 자 당분간 겉모습을 유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사건의 속도 그리고 궤적 이것은 더 이상 멈출 수 없을 것이다. 이미 나토 해체와 EU 해체 이쪽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엄청난 여파를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일단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로존이라는 이제 화폐 공동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EU와 그리고 이제 유럽 중심의 나토 국가들 이것이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미국을 이용해 먹기 위한 것인가 미국을 해치기 위한 것인가 후자라는 겁니다. 미국의 이익을 해치기 위한 것이다. EU 그리고 이제 처음에 EC로 시작했죠. 자, 미국이 마샬 플랜으로 유럽의 경제 재건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 유럽 국가들은 뭉쳐가지고 미국을 견제하고 미국을 약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글로벌리스트 유로피안의 어떤 이제 이 주도 세력이죠. 이들은 오히려 미국의 이익을 해치고 유럽을 도와왔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러우전 그리고 발칸반도에 있었던 유고 내전입니다. 유럽 국가들의 안보 이익에만 도움을 주는 것이고 미국에게는 하등에 이제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의 실존적인 이익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로존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US 달러는 기축통화였습니다. 그런데 US 달러의 리저브 커런시 지위를 가장 많이 잠식한 나라가 어딘가요? 유로존입니다. 유로. 과거에 이제 이 리저브 커런시로서 한 72% 차지했다가 자, 이 유로화가 도입이 되면서 그 다음에 한 50몇 프로로 1, 2%로 줄어들었습니다. 나머지 한 20몇 프로 이것을 유로존이 가져간 거죠. 이런 식으로 미국의 이익을 해쳐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 사실 정확한 말입니다. 그리고 조지 갤러웨이 영국의 이제 노동당의 의원입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 영국의 이제 노동당 이들은 나토를 해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과거부터 좀 했습니다. 물론 전부 다는 아닙니다. 뭐 분열되어 있는데 자, 이 트럼프가
나토에서 미군을 철수한다 이런 이야기를 발표할 것인가. 우리는 그러기를 바란다. 이제 나토는 찢어발겨야 된다. 이것은 구시대적인 유물이라는 거죠. 러시아는 러시아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중국, 미국은 미국, 영국은 영국. 이제 유럽 국가들이 독자적인 안보에 나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유럽 국가들도 달라져야 됩니다. 나토 같이 이제 거추장스러운 굴레가 필요 없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나토가 이제 자신들 국가, 소속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데 이렇게 희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막아야 되고 동시에 세계 대전의 위험도 이제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 르팽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럽 내 전쟁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또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마크롱보다는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라브로프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꾸 이 평화 아젠다를 방해를 하고 있죠. 그는 낙지다. 그리고 유태인들의 배신자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라브로프는 꼬집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런던에서 뭐 EU 국가 지도자들, 캐나다 뭐 뜨리도도 갔죠. 여기서 이제 회의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트럼프에 반하는 짓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평화 계획을 중단시키고 평화 협정을 불가능하게 만들기로 이들은 모여서 이제 작당을 한 거죠. 러시아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 및 제재, 그리고 주권은 우크라이나가 모든 영토를 되찾아야 된다. 불가능하죠. 이 뜻은 전쟁을 끝까지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 협정 이후에 우크라이나는 무장할 거다. 이것도 계속 전쟁을 하겠다는 거죠. 평화 협정 이후에 우크라이나는 이제 탈무장화, 뭐 군사력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겠다. 우리는 계속 무기를 퍼주겠다 이 뜻입니다. 러시아가 용납을 하지 않죠. 그리고 영국은 우크라이나 협상이 성사되면 다른 국가들과 함께 군사연합을 구성해서 이제 현장에 투입할 거다. 저는 이제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영국군 3만 그리고 프랑스군 3만이 자 이렇게 우크라이나 땅에 들어와 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진짜 이제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하늘에서 이렇게 이제 이 비처럼 번개처럼 떨어지는 무언가를 보고 뭐 그것이 이제 그들이 보는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영국은 이것은 조금 이제 단거리 대공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뭐 뭔지 모르겠는데 무기 재원을 보니까 뭐 거리도 짧고 뭐 마하 1.5 일단 드론이나 뭐 이런 것을 요격하기 위한 것 이런 이제 대공 미사일 같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5,000발의 이런 다 단거리죠. 단거리 대공 미사일을 주겠다. 문제는 이 대공 미사일 5,000발을 영국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앞으로 만들어 주겠다. 자, 참 웃기는 이야기죠. 밑에 다 써놨습니다. 언제 줄 건데. 자, 그리고 다른 댓글에는 야 이거 거짓말이에요. 영국은 늘 이런 이야기 했지만 자 이제 줄 수 없는 거죠. 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산 캐파도 되지 않는 거죠. 하여튼 영국은 뭐 온갖 종류의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영국이 뭐 스톰 섀도우를 이용해서 이제 이 러시아 깊숙이 공격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러시아는 한 90% 정도 이렇게 요격을 해냈습니다. 뭐 이것은 뭐 오래 순익이 떨어지는 거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대공 무기는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맥마스터도 15년 내에는 불가능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15년 뒤에도 불가능할 겁니다. 자, 지금 떨어지는 탄두 이것의 이제 외부의 온도가 4,000도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뜨겁죠. 이것이 그대로 자, 이 맞은 곳을 녹이면서 지하까지 파고드는 겁니다. 뭐 지하 1060m 이 정도 파고들어서 내부에 있는 벙커를 완전히 파괴하는 거죠. 이 오래 순익을 피할 수 있는 어떤 지휘부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하 벙커입니다. 자, 이런 것을 막고 그냥 뭐 이 영국군, 이 프랑스군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영국군도 똑같죠. 뭐 요즘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뭐 LGBTQ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군이었는데 포로가 된 이후에 러시아군으로 돌아선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진해서 투항하고 러시아군에 조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군의 현 상황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러시아 측 언론이기 때문에 선전전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의 말에 따르면은 이 우크라이나군은 지금 참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미국의 좌파 세력들, 이들은 트럼프가 하는 일은 무조건 반대합니다. 자, 지금 평화를 추구한다. 좋은 일입니다. 어쨌든 전쟁을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미국의 좌파 세력들은 이 트럼프가 이제 우크라이나전에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막 모여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 너무 슬프다. 너무 슬퍼서 이렇게 뭐 참 이게 뭐 러우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참
예, 미국의 이 리버럴 세력들의 이것도 좀 페미기도 합니다. 뭐 그냥 여기까지만 틀어드리겠습니다. 또 뭐라 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뭐 또 페미들 공격하고 이러면 또 뭐 구글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뭐 시카고에서 우크라이나전을 이제 계속 연장하는 것을 지지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뭐 미국 시민들, 그런데 이들 중 대부분은 무조건 이제 트럼프가 하는 짓을 미워하는 사람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전쟁을 중단하겠다니까 야 무기 계속 퍼져 뭐 이런 식으로 떠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갈리시아 지방 출신들입니다. 이들 갈리시아 지방 우크라이나인들, 이들이 진짜 다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리시아, 르보프 지역,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체 지도에서 가장 서쪽 부분이죠. 이들은 이 우크라이나와 자신들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은 우크라이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독일과 헝가리, 오스트리아의 피를 물려받은 실제로 이제 아리아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어떤 이제 유로피안 백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르보프 지역, 갈리시아 지역을 벗어난 나머지 우크라이나 지역, 중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자, 이 슬라브인들이야. 그리고 몽골리안과 이렇게 좀 이제 뭐 이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된 거라고 합니다. 반반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질질 끄는 거 여기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비밀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버몬트 대표적인 뭐 리버를 줍니다. 여기서도 그냥 뭐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 계속 무기 퍼줘라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것이 실제로 우크라이나인들을 해친다는 것, 이것을 알면서도 트럼프가 믿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떠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러시아 입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라브로프가 또다시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린 장님이 아니다. 2007년 미넨 안보회의, 여기서 푸틴은 이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아는 손을 대지 마라. 이것을 마지노선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계속 개별 국가도 만나서 러시아의 입장을 확고하게 이야기했죠. 자, 우리가 대등하게 대우를 받으려면 우리도 이제 대등하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러시아는 노력을 했다. 자, 이것이 러시아 입장이다. 이것을 침해하지 마라, 침범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내심 있게 서방 국가들에게 입장을 전달했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 즉 러전 터지기 직전입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공개적인 갈등을 피할 기회를 서구에 주었다. 2021년 12월에 우리는 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다. 당신들은 민스크 협정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지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안보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 누구도 나토를 끌어들일 수 없다. 새로운 안전 보장을 약속하는 이제 안보 조약에 서명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무시했다. 즉, 자, 이 러시아 옆에 이제 중거리 미사일을 갖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바이든은 처음에는 동의를 했다가 일주일 뒤에 뒤엎었습니다. 아마 뭐 딥스테이트 세력에게 이 정강이를 까였겠죠. 2022년 1월이었습니다. 전쟁 전 한 달 전입니다. 자, 앤토니 블링컨을 라브로프가 만났는데, 자, 이 앤토니 블링컨은 야, 나토는 러시아 일이 아니야. 우리가 뭘 하든 당신들은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당신들에게 러시아에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에 배치될지 모르는, 배치하겠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배치를 하게 된다면 중거리 미사일 수를 제한하겠다.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거죠. 바로 모스크바 밑에 핵미사일을 갖다 두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쟁을 도발하는 거죠. 미국이 전쟁을 유도한 겁니다. 자, 이 위선, 그리고 면책, 뭐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이제 벌을 받지 않는다. 예외주의, 우월감, 이 서구 유로피안 국가들, 미국의 이들의 이제 우월주의, 이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이전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러시아 입장은 명확하다. 당신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끝없이 러시아를 기만했다. 러시아는 목표를 이미 설정을 했다. 밑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표는 명확하고 우리의 목적은 과거 이제 소비에트에서 이야기했던 표현처럼 설정되어 있다. 네 가지. 자, 이 디나치피케이션, 그리고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사력을 제한하겠다. 그리고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러시아계 주민들은 동등한 권리를 이제 보장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미 러시아가 점령한 4개 오블라스트, 크림반도, 이것은 러시아 땅이다. 이것은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여기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그래서 뭐 이 트럼프가 어떤 태도를 취하든 러시아는 이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서로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설득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러시아 이 조건을 무조건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유도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돈을 쓰는 것, 여기에 대해서 아끼지 않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재건, 자, 이런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우크라이나 재건은 러시아가 책임지겠다, 이런 이야기도 여러 인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뭐 책임지면서 또 러시아 측으로 이렇게 편입하게 될 겁니다. 뭐 갈리시아 지방은 떼주겠다고 푸틴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리고 미국이 5천억 불치 정도 휘토를 요구한다. 아, 그래? 뭐 그까짓 거. 자, 당신들이 투자해서 개발해서 뭐 그런 것을 가져가는 거, 이것은 뭐 실제 이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경제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환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러시아 입장은 명확합니다. 여기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여기서 이 홀덴 클로트라는 사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잠깐 과거로 돌아가겠습니다. 존 F 케네디입니다. 이 존 F 케네디 일화인데 이것을 우리가 좀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어떤 이제 이 비전을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평화는 이제 트럼프, 푸틴, 젤렌스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RFK 주니어가 이제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군사한 복합체다. 워싱턴은 민주주의의 가부키 극장과도 같은 것이다. 가면극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1963년 이래 미국은 군사한 복합체가 지배를 하고 통제를 하고 있다. JFK, 존 F 케네디는 천일의 재임 동안 나라를 전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군사한 복합체와 끝없이 싸웠다. JFK가 취임하기 3일 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죠. 미국은 이 군사복합체가 엄청난 힘을 행사하면서 정책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거기서 미국을 통제하고 있다, 이런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만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강한 집단이 군사복합체다, 이런 경고를 아이젠하워에 했습니다. 자, 만약에 이것을 방치하게 된다면 자, 우리는 해외에서는 제국으로 비춰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경찰 국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미국 국민들은 각성을 하고 저항을 해야 된다, 이런 경고를 아이젠하워가 했습니다. 자, JFK가 이제 취임을 합니다. 자, 뒤에 있는 전쟁광들, 이들은 그를 라오스로 보내서 이제 또 동남아시아에서 전쟁을 계속 하려고 했죠. 그는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쿠바로 보내려고 했지만 그는 거부했습니다. 쿠바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쿠바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 그리고 62년에 베를린으로 데려가서 또 이제 소비에트와 한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JFK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에 보내려고 했는데 JFK는 저항했다. 그리고 1963년 3월 JFK는 모든 군인에게 베트남 주둔 철수를 명령을 했습니다. 이 국가안보 명령 263에 서명을 했죠. 그리고 30일 뒤에 그는 이제 제거되었습니다. 자, 존슨 대통령이 들어서고 그 명령을 철회하고 25만 명의 군인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베트남에서 패했습니다. 제 아버지, 이 RFK죠. 로버트 케네디입니다. 68년에 전쟁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예비선거에서 이겼습니다. 자, 이제 대통령이 되는 것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는 총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킹은 총에 맞기 2달 전에 평화운동가가 되었습니다. 평화 이야기 꺼내면 무언가 날라온다는 거죠. 이런 트라우마, 삼촌의 죽음, 아버지의 죽음, 이제 킹의 죽음, 베트남 전쟁 자체, 9.11, 코비드, 우리는 아이젠하워가 경고했던 그 길로 이제 조금 더 다가가게 되었다. 바이든 때 이것이 극심해졌습니다. 3차 대전 일보 직전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자, 이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 이 트라우마로 돌아가서 실제 나의 삼촌 존 F 케네디입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폭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동유럽 러시아 국경으로 나토가 확장하면 결국 인류는 3차 대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는 인류가 경험해온 어떤 전쟁보다 충격적인 전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RFK 주니어는 과거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총알이 날라왔습니다. 이 사건 지금 수사 중입니다만 아직 뭐 이 부분적으로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미스테리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친구 단독 범행인가? 지금 뭐 여기서 보면 이 친구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뭐 우울증을 앓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자, 이런 여러 가지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이 포렌식을 했을 때 뭐 총알의 탄도 이런 게 불명확한 것들, 그리고 증거 중에 일부가 좀 사라진 게 아닌가, 이런 내용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내용도 치밀하게 수사를 해야 되겠죠. 자, 이 트럼프에게 날라온 것, 과연 이 트럼프에게 날라온 총알, 이것이 과연 이 젊은 친구 혼자만의 결단이었을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도 그렇게 의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트럼프로 돌아오겠습니다.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고 자 이제 러시아와 화해하고 경제 교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젤렌스키나 이 문제를 만약에 슬기롭게 극복하게 된다면 이제 이 러시아와 미국은 새로운 관계 설정에 나서게 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 설정은 러시아의 안보 우려에 대해서 미국이 협조를 하는 거죠. 그것과 동시에 강대국으로서 물론 뭐 미국을 상대할 수 있는 그 정도 강대국은 아닙니다만 러시아 역시 강대국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있습니다. 지금 뭐 한국의 유튜브를 보면은 이 트럼프가 중국 경제를 무너뜨린다, 박살을 낸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툴이 자, 그것이 뚜렷하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관세 뭐 그런 것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1997년에 이제 바이든이 러시아를 놀리던 이제 그런 영상입니다. 당시에 이제 러시아는 미국이 여러 가지에서 이제 협조를 하지 않고 또 약속을 어깁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측에서는 미국을 비판했죠. 당신들이 그런 입장을 취하면은 중국과 손을 잡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시 이제 바이든이 비웃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일견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97년 당시만 해도 중국은 힘이 약했습니다. 뭐 미국에 거슬러서 이렇게 이제 러시아와 협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중국은 자신의 내실을 다지고 있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미국의 지배계급들, 어떤 금권 세력들, 그리고 제조업들, 이들은 중국을 적절하게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뭐 중국의 힘이 약하기도 했지만은 중국은 당시 산업화를 위해서 당시 중국은 미국의 투자, 미국의 이제 자본 이런 것을 갈구를 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적절히 통제할 수가 있었던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은 이런 농담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농담은 사실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중국에 붙으려고 해도 중국은 우리가 통제하고 있어. 이런 의미도 됩니다. 실제 이제 1989년 천안문 사건이죠. 이 천안문 사건 배후에도 미국의 USAID나 NED 이들의 공작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은 천안문 사건 관련돼서 미국에 대해서 어떤 대결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미국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도 중국 공산당은 침묵하고 꼭 참고 이제 미국의 투자와 자본 뭐 그리고 기술 이것을 계속 요청했었던 때죠. 뭐 과거 이제 윌슈라베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중국인들의 인내심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중국이 엄청 커져 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컨트롤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가? 일단 중국 문제는 또 다른 큰 주제이기 때문에 그건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가 매우 현실주의적인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것만 이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는 이 동양이 이 맨다린스입니다. 북경어를 썼는데 자, 이 러시아 군복을 입고 있죠. 이들은 중국계 용병입니다. 뭐 중국에서 직접 왔든지 아니면은 이 러시아 안에도 맨더린을 쓰는 지역이 있는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 한자가 지금 뭐 개발, 세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 뭐 정확하게 이렇게 맨더린을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들 중국인. 처음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측은 이 영상을 가지고 북한군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맨더린 쓰는 것이 확인이 되자 이제 중국 용병이다 뭐 이렇게 바꿨습니다. 어쨌든 중국 용병들 한 몇백 명은 이제 러우전에 참전해서 뛰고 있는 것 이것과 관련된 영상은 뭐 곳곳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부분도 이제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맨더린 쓰면서 뭐 러시아 음식 평가하고 이런 거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단 하나의 영상도 북한군이 전투 현장에서 등장하는 것 이런 영상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 북한군이 러우전에 참전했다. 이건 다 구라라는 거죠. 100% 날조된 겁니다. 저도 몇 명은 그래도 있지 않을까 뭐 특수부대에. 그런데 그런 것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러우전의 전황입니다. 어떠한 종군 기자도 그리고 참전하고 있는 병사들도 북한군을 보지 못했다. 이게 현실이죠. 그런데 지금도 북한군 구라가 이제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제 있었던 유럽의 정상회담 여기에서도 야 북한군은 러시아 측에서 싸우고 있는데 왜 우리는 군대를 보내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북한군 구라 이것은 3차 대전을 일으키기 위한 떡밥용이다. 이것으로밖에 해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이 대한민국의 이제 조선일보 이런 데서는 떠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 이것은 결국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방송이 길어졌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